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1강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 169페이지부터인데요. 수업은 1, 2번을 건너뛰고요. 최고 오답률이나 좀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비연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간접 연계로 바뀌었죠. 요게 EBS 교재, 요게.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기출이에요. 전부 평가원이나 모의고사, 또 수능 문제 해서 기출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작년이니까 간접 연계거든요. 근데 선생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간접 연계라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어차피 수특에서 안 나오지 않냐? 또는 심지어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조차도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 아산시 내의 일부 고등학교들은 고3인데도 불구하고 수특을 교재로 선정 안 하고 교과서를, 별도의 교과서, 출판사 교과서를 뭐 영어 2라든지 독해와 작문, 독작이라고 하죠. 요걸 선정하는 학교들도 생겼습니다. 고3인데. 근데 왜 우리가 이제 3월부터는 수특을 할 거거든요. 왜 EBS 교재가 간접 연계여도 중요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제풀이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저작권료를 주고 논문을 사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 시대여서 이 검색만 해봐도 누구의 논문을 발췌했다, 요게 쉽게 검색돼.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작권 없이 무단으로 어떤 사람이 쓴 글이나 뭐 논문이 아니어도 비단 에세이라든지 뭐 기행문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 쓰면 저작권법 위반이고, 저작권법은 또 특이하게 선생님도 몰랐는데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EBS 측에서도 사옵니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러면 이제 같은 주제로 된 지문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선배들까지는 똑같은 지문이 그냥 수능에 나왔어요. 똑같은 지문, EBS 책에서 2시간 안 바꾸고, 다만 유형을 좀 바꿔서 어법 문제가 뭐 순서 문제로 나온다든가, 빈칸 문제가 뭐 순서 문제로 나온다든가, 빈칸의 위치가 달라진다든가, 주제문이 빈칸으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바꿔서 나오긴 했는데, 어차피 문제풀이 똑같고 논문의 주제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하다 보면 이따가 일부러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몇 개 한 연계되는 지문을 한 것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특을 절대 포기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이 수특뿐만 아니라 EBS 간접 연계도 곧 연계다. 그래서 고3은 EBS 교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필두로 얘기해두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부터 갑니다. 2022학년도니까 21년도에 출제된 거고, 9월 수능보기 마지막 평가원, 수능보기 직전 평가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칸 유형은 32번, 33번, 34번 이렇게 이어지죠. 자, 가봅시다. 빈칸도 여러분이 이제 보다시피 이제 두 번째 빈칸부터는 긴 절이나 문장, 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빈칸은 곧 주제라고 그랬죠. 주제와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특히 빈칸에서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키워드가 나온다고 그거 뭐 바로 이제 빈칸이 아니라 키워드를 이용한 함정 문제 조심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제 추론과 마찬가지로, 주제 제목 추론과 마찬가지로 표현을 바꿔서 나와요. 동의어를 이용한다든지 유의어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함축어,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은유적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도 요 빈칸에 들어갔을 때 좀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풀면 대부분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문제가 대다수 출제되고 있다.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항상 우리가 빈칸을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딱 떨어지는, 다 모르면 어차피 모르는 건데, 빈칸에 나온 보기를 해석 못하면 당연히 못 푸는 문제인데, 해석이 다 되는 친구들도 애매하게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란 말이야. 두 개. 그치?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수업 진행하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구별하는 요령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평가 문제죠.
even as mundane a behavior. 자, 원래는요, 이 어순이 보세요. 원래는 부정관사 어가 나오고 형용사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as나 such 등의 자, 요런 말이 오면 요 형용사가 먼저 오죠. 형용사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mundane behavior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as는 as1급 as 문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 as1급 as1 요 문장이긴 한데 요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선생님이 미리 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뜬금없이 as, 물론 여기에는 부사 2분도 들어갔지만 as 1급 as 해놓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특히 여기에는요, 요 주어에는 may라는 조동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may가 안 등장해도 돼요. 그런데 요 문장, 요거를 좀 더 어렵게 바꾸면 어떤 식으로도 나오느냐면 원급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부사 as, 그쵸? as1급 as 비교해 as를 생략해버리고 원급, 형용사의 원급 또는 부사의 원급이 나오고 as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요겁니다. 선생님이 흰색을 잘못 썼는데. 자, 요 as예요. 요 as. 원래 우리가 접속사, 요 as는 지금 접속사로 쓰인 as거든요. 접속사가 종속절의 접속사, 부사절의 접속사는 주어 동사, 즉 절의 맨 앞에 와야 하잖아. 그치? 접속사는 주어보다 앞에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접속사가 물론 주어보다 앞에 오긴 했는데 문장 맨 앞에 온 게 아니라 원급이라는 형용사나 부사가 앞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신호입니다. 이게 신호예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에도 물론 may가 자주 쓰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 양보로 받아들여야 돼요.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석합니다.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요러한 구문이 여러분 하나하나 축적돼야 독해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정확성을 먼저 목표로 삼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문도 선생님이 매번 처음 등장하는 구문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봅시다. 그럼 얘는 보어인 것 같아요. 왜? 형용사 명사니까. 그리고 may 비동사잖아요. 그쵸? 자, TV를 보는 것이 비록 TV를 보는 것이요 maybe, 그쵸? A way, 그쵸? 어떠한 방법일지라도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죠? 근데 무슨 방법이냐면 mundane behavior로 해석하면 돼요. mundane은 일상적인, 속세의, 세상의 이런 말이에요. 속세의 또는 뭐 일상적인 행동처럼, 그죠? 행동일지라도. 다시 정리. 양보의 부사절이고 비동사의 보어로 mundane behavior를 어순이 좀 바뀌었지만 mundane behavior로 해석을 해서, 그쵸? 자, TV 보는 것만큼 일상적인 행동일지라도.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는 TV 보는 것이 요걸 주어로 잡고 요걸 보어로 잡아도 됩니다. 일상적인 행동일지라도. 됐습니까? 이해가요? 그리고 끊습니다. 됐죠? 요 비동사의 보어가 away가 아니란 얘기야. 이해가? 비동사의 보어가 요놈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오케이? 자, TV 보는 것이 일상적 행동일지라도, 비록 일상적 행동일지라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의미상 주어져. to 부정사 하는 방법은, 한 방법은 어떠할 것이다 하고 빈칸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양보라는 걸 알아야 TV 보는 게 일상적인데 빈칸에는 그럼 TV 보는 것처럼 일상적인 게 것과 반대되는 언급이 나올 거 아니야. 양보니까. 선생님 말 이해 가요? 만약에 원인 결과 인과라면 요거의 결과가 빈칸에 나와야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양보라고 설명했죠.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그럼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양보란 게 뭐야? 우리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다라는 그 양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요 말이어서 반대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즉 양보는 뭐야? 비록 그는 부자일지라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반대되는 언급이 나오잖아. 정리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TV 보는 게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으니까 빈칸에는 TV 보는 게 일상적인 행동이란 것과 반대되는 언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됐죠? 그러니까 빈칸에 감을 잡고 시작하는 거야. 아, 그래. TV 보는 게 일상적인 행동이야. 근데 빈칸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행동과는 뭔가 반대되는 게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이게 이제 구문을 이용해서 빈칸의 특성을 미리 감지하고 독해를 하는 거하고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읽은 다음에 빈칸 때려 맞추는 거하고 접근의 차이, 시간의 차이, 정답 맞출 확률의 차이는 천차만별일 거 아니야. 됐습니까? 갑니다 그럼. 자, 이 생각은 빈칸이겠죠. 이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소피아 모스칼렌코라는 사람과 스티븐 하이네라는 사람이요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피드백을 줬대요. 평을 제공했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테스트 성적에 대해서 참여자들 연구를 했는데 연구 참여자들에게 뭔가 테스트를 보게 하고 피드백을 거짓된 피드백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seated each one 각각 한 명 한 명을 앉혔습니다. TV 앞에다가 TV 세트는 그냥 TV라고 하면 돼요. 뭐 하기 위해서? To watch a video. 비디오를 보게 하도록. As the next part of the study. 연구의 다음 부분으로서 비디오를 시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비디오가 came on. 이제 재생됐을 때, 켜졌을 때 showing nature scenes with a musical soundtrack. 이제 자연의 경관과 음악의 사운드 트랙과 함께 하는 이 자연의 경치들이 보여졌는데 이 실험자는요, 파티시펀트가 아니라 실험을 하는 실험 주관자죠. 주장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은요, the wrong video. 아이고, 비디오를 틀어놓고는 아이고, 이 비디오 아닌데, 이 비디오 잘못됐네 라고 해놓고 when supposedly to get the correct one. 올바른 것을, 아마도 올바른 것을 다시 가지러 갔대. 그러니까 참여자들한테 여러분이 실험 참여자고 선생님이 익스페리먼트야. 그러면 어떤 테스트를 보게 했어. 예를 들어서 뭐 단어 시험을 보게 했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각각 자기 성적이 있는데 뭐 120개 우리 단어 시험 보잖아요, 보통. 그지? 근데 선생님이 원래는 100개 이상 다 맞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50개도 못 맞았네? 하고 피드백을 거짓으로 줘놓고 비디오, 자, 이번에 다음 테스트 볼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찍었던 독해 테스트 볼 거야. 이거 비디오 봐. 해놓고 틀어놓고 자연 경치가 나오고, 오케이? 음악과 함께 해놓고, 아이고! 이 비디오 잘못됐네? 하고 제대로 된 올바른 비디오를 다시 가지러 나갔다라는 얘기야. 이해 가요? 여기까지? 어려우니까 천천히 갑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나서요, leaving the participant alone. 그리고 이 참여자들만 홀로 남겨두고요. As the video played. 참여자 각각 한 명씩 앉혀놨다고 그랬으니까 참여자만 홀로 남겨놓고 그런데 그동안 비디오는 재생이 됐답니다. 자, 참여자들 어떤 참여자들입니까? Who had received failure feedback. 떨어졌다. 즉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테스트에 낙방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참여자들이요. 그 비디오를 훨씬 더 길게 봤어요. 누구보다요? Those who thought.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성공했다. 즉 시험에 통과했다. 라는 참여자들보다 오케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애들이 잘못된 비디오인데 자연경치 막 밀림의 동물의 세계 막 이런 거, 그지? 음악과 함께 이걸 더 오래 봤대요. 떨어졌다는 애들이. 이 리서처럴스가 결론 내렸지요. distraction, 주의 산만, 주의 분산입니다. 뭘 통해서? TV 시청을 통해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으로, 이게 중요하죠. 효과적으로 불편함을, 뭐와 어떤 불편함이에요? associated with painful failures, 아주 고통스러운 실패, 떨어짐, 낙방과 관련된 불편함을 좀 relieve, 덜어줬답니다. 그리고 or mismatches, 맞지 않은 것, 서로 짝이 맞지 않은 것, the self and self guides, 자기 자아와 자아의 지침, 그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공부 열심히 해서 100개 이상 맞았을 것 같은데 실제 결과가 50개밖에 안 나왔어? 이러한 미스매치를 좀 릴리브, 경감시키고 안도시키는 효과가 있었답니다. 근데 반대로 대조적으로요. 시험에 성공한, 테스트에 성공했던 참여자들은요. little, 그쵸? 거의 없는이라는 위시를 꾸며요. 부정어입니다. 거의 바라지 않았어요. 뭐? To be distracted from their self-related thoughts. 자기와 관련된 생각으로부터 야, 나 통과했네 라는 이 자아와 관련된 생각으로부터 TV 시청으로 인해서 주의가 분산되기를 거의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정리해 봅시다. 자, 테스트를 보고 거짓된 결과를 줬어요. 일부는 떨어졌다고 그랬고 일부는 통과했다고 해놓고, 그리고 처음에 잘못된 영상을 틀어줬는데 떨어졌다는 잘못된 피드백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디오 시청, 여기서는 TV 시청이라고 합시다. TV 시청을 또 오래 했죠. 왜? 마음의 안도감을, 실패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잖아. 그지? 반면에 시험에 합격했던 successful participants는 어땠어요? 야, 역시 난 대단해!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TV 시청으로 인해서 다른 생각으로 주의가 좀 분산되는 걸 바라지 않았고. 이해가요? 그럼 봐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TV 시청은 원래는 일상적인 행동인데 양보니까 일상적인 행동과 반대된다고 그랬어.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슨 방법이야? 무슨 방법일까요? 가봅시다. 이제 일상적인 것과 반대되면서 우리가 이 실험에서 나온 것처럼 실패의 고통을 좀 덜어주는 효과, 그쵸? 요것과 연관 지으면 되겠죠. 자, 불편한 언급, 그들의 친한 동료, 또래, 친구들로부터 아주 불편한 이러한 언급을 무시하는 방법? 아니죠. 이해가요?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을 주의 분산을 통해 고통스러운 자기평가, 자기인식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마치 고통을 좀 덜어주는, 즉 일상적인 것과 반대되면서 고통을, 실패의 고통을 좀 경감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정확히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오케이? 나머지도 해볼게요. 자, 구조적인 피드백입니다. 건설적인 피드백. 매체로부터 건설적 피드백을 받는 방식 아니에요, 이것도. 그들의 이런 분화된, 나누어진, 즉 분산된 주의를 주어진 업무에 재집중하는 방식 아니죠, 이것도. 그 다음 스스로를요, 강렬한 자성찰, 자기반성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식 아니죠. 그쵸?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선배들은 의외로 5번을 답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이해가죠, 이제? 주제는 뭡니까? TV시청은 일상적인 행동, TV시청처럼 이런, TV시청은 원래는 일상적인 행동인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무슨 방법으로도 쓰인다? 좀 주의 분산을 통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이런 고통스러운 실패 또는 고통으로부터 좀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도 쓰인다.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4번, 5번 건너뛰고 6번 가볼게요. 자, 역시 요놈도 3점이죠. 3점. 빈칸 문제는 대부분 또 3점이기도 합니다. 자, 가봅시다. Knowing who an author is. 자, 의주동, 간접문이랑 어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까지가 주어입니다. 아이고.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아니네. 여기까지가 주어네, 여기까지. 그지? 의문사 절이 연결되니까요. 가봅시다, 그럼. 작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또, 그 작가의 있을 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글이나 예술품을 창작하는 데, 만드는 데 있어서 작가가 누구고 그 작가의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것이 요게 주어져. is 굉장히 tremendously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요놈이 핵심어가 되겠네요.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작가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됐죠? 그런데 이게 주제라고 아직은 섣불리 결론 내리면 안 되죠. 왜? 통념 던지기는 주제가 반대일 수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Not knowing who wrote, 누가 썼는지, 누가 창작했는지를 모르는 거. 그죠? 어떠한 예술작품을 누가 쓰고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것이 종종은요,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문화는요, 커다란 가치를 place, A on B입니다. A를 B에 두다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동사니까요. 큰 가치를 둡니다. 어디에다가? 말하는 사람, 연설자, 글쓴이, 그리고 예술가, 미술가, 화가의 정체성에 큰 가치를 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요거예요. 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게 The identity of speakers, writers and artists. 요게 바로 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응. 화자가 누군지, 연설자가 누군지, 화가가 누군지, 아니면 글을 쓴 작가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즉 요게 작가가 누군지잖아. 그치? 됐어요? 같은 말 반복한 겁니다. 아마도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측면, 이게 바로 authorship, 작가주의인데요. 또는 우리 작가 정체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작가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authorship이 요거예요. 요거 작가주의 또는 작가 정체성의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마 모호하게 분명하지 않게 이해되는 존재인데요.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어렴풋이 이해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아, 작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인간이 분명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창의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창의성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래요. 창의성,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죠. 개성 또는 성격, 그리고 authority, 작가주의, 작가 정체성입니다. nominal authorship, 즉 이런 작가 정체성을 언급하는 게, 그죠? to provide, seems to provide,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의미상 주어예요. 한 방문객이, 아트 뮤지엄은 그냥 미술관이라고 합시다. 미술관에 방문한 한 사람이, 방문객이요, to admire a room full of paintings, 방 가득 차에 있는 그림들을 감탄하며 칭송하는 것, 감탄하는 것은 뭐 하지도 않고 그 개개인의 화가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가지고 화가 이름도 모르면서 이야 이 그림 대단한데 이렇게 감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얘기도 결국 이 얘기잖아요. 작가의 정체성, authorship이 중요하다. 작가가 누군지, 그지? 작가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또는요, 한 독자가, 그 글쓴이, 작가가, 글쓴 사람이 이 소설에 대한 지금 그녀가 읽고 있는 소설의 글쓴이가 누군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도 역시 unthinkable,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출판자들은요, 자랑스럽게 이런 작가의 이름을, 표지, 재킷이죠. 또는 스파인스는 우리 여러분 책 가지고 있으면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보이는 데 있지? 그러니까 책의 척추니까 요거 책. 그지? 우리 유찬이 거 책을 잠깐 빌리면 요거 스파인. 책의 척추잖아. 그지? 여기에 책 이름하고 출판사 또는 작가 이름 나오죠? 선생님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선생님이 쓴 책 한 20권가량 나옵니다. 선생님도 한 20권 책 썼어요. 영어 책. 영어 뭐 기출문제집도 쓰고 예상문제집도 쓰고 기본서, 문법 책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도 출판사, 책 제목, 작가 이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타이틀 페이지, 제목 페이지, 그들의 책에 이 작가의 이름을 자랑스레 보여줍니다. 자, 책 광고업자들은요, 뉴욕 Review of Books and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라는 여기에 있는 책 광고업자들은요, 정기적으로 사진들, 작가들의 사진이나 사진과 작가들의 말을 인용하는 걸 포함합니다. 아니면 작가들의 사진을 포함하고 이렇게 끊어도 되고요. 작가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As they talk about their work, 그들이 그 사람들의 작품에 대해 언급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는 둘 다가, 즉 책 작가의 사진을 싣거나 또는 작가가 한 말을, 이 작품에 대해 언급한 말을 이렇게 인용하는 이 둘 다의 이 행위가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작가의 정체성, authorship이 역시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는 사람들이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게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authorship이죠. 또는 아까 의문사절로 얘기하면 who the author is, 요 말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보기 가봅시다. 서적 광고, 책 광고 전략이 나누어져 있다. 분화되고 있다. 세분화되고 있다. 전혀 관계없죠. 두 번째, 우리의 흥미, 관심이 as 원급 S니까 뒤에서부터 가야겠죠. 그들의 책뿐만 아니라 책만큼이나 작가에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답이지? 그쵸? 이 책이 의미하는 건 작가의 작품을 의미하는 거고, author, 여기 그냥 authors라고 나와 있네요. authorship으로 바꿔놔도 되고, 또는 요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who the author is로 바꿔놔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작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또는 작가의 정체성이 문화, 예술 등에서 중요하다. 즉 창작, 인간의 창작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요렇게 주제를 뽑으면 되겠죠. 됐어요? 이해갑니까? 세 번째도 맞아. 오답도 가보면 작가가 영향을 받는데요. 그들 시대의 유명한 작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관계없죠? 책의 표지 디자인은 그들의 타겟치, 즉 목표가 되는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아니죠. 책 쓰기는요, 점점 더 지시받고 있다. 북 마케팅에 의해, 책 판매 마케팅에 의해 책을 쓰는 것이 점점 영향받고 있다, 지시받고 있다. 역시 아니고. 됐죠? 정답은 2번. 이건 많이 어렵지 않았죠? 오늘 선생님이 지난주 얘기한 대로 조금 시간 오버돼도 이해해 주세요. 좀 몇 개 그래도 시간만 딱 지키다 보면 문장이 길어가지고 다 하지 못하니까요. 7번 바로 가봅시다. 이것도 역시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가봅시다. 자, like faces. 얼굴처럼요. 얼굴처럼 또는 얼굴 표정처럼 때때로 움직임, 몸짓이라고 해도 됩니다. 움직임, 동작, 몸짓이 빈칸할 수 있답니다. 즉 얼굴 표정도 빈칸할 수 있고 우리의 움직임, 몸짓, 동작도 빈칸할 수 있대요. 아직 뭔지 모르죠.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주제잖아요. 그럼 예시 앞에 있는 게 어떤 예시인지 봅시다. 자, 장난감은 장난감인데요.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서 come은 오다 아니에요. come 뒤에 형용사가 오잖아. 그럼 그냥 되다, 어떠한 상태이다,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해석해버리면 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난감들이 아이들을 매료시킵니다. 내 시절에, 나 때는, 이게 그거예요, 이거. 영어로. 나 때는 말이야, 이거야. 에? My day. 나 때는, 즉, 나 어렸을 적에는, 이 말이지.
그 유명한 장난감 중에 하나가요. finely coiled wire, 아주 미세하게 코일로 꼬아진 철사 조각이었는데 불리우는 슬링키라고 불리우던, 슬링키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알걸? 문방구나 우리 이런 데 가보면, 아니면 어디 축제하는데 요런 데 가보면 스프링 큰 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두루두루 이렇게 막 하는 거 알지? 계단에다 놓으면 축축축축 이렇게 가는 거 알지? 요만한 스프링 굵기 한 요 정도 돼가지고 요게 슬링키야. 알겠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나 때는 아주 인기 있던 장난감 중 하나였어 이 말이야. 그게 요렇게 보이기도 했대요.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대요. 뭐 함으로써? 그것을 스트레칭 늘려가지고 리프팅 업 원 헤드, 한쪽 끝을 위로 올리고, 그치? 늘린 다음에 한쪽 끝을 올리고, 그 다음에 over another down, 이제 한쪽을 밑으로 내려 on incline, 경사면에다가. 그리고 그럼 약간 이러한 아크로바틱한 애벌레처럼, 그러니까 요거 철사 막 꼬아진 거 이렇게 있는데, 아이 선생님 그림 대충 이해는 가지? 요렇게 놓으면, 계단에도 놓으면 요렇게 내려오잖아. 알아? 요거 요렇게 살아있는 애벌레처럼. 됐죠? 그러니까 아크로바틱은 뭐 고개를 하는,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고개를 부리는, 고개하는 애벌레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슬링키의 매력이에요. 끌어당긴 매력. on 크리스마스 데이, 크리스마스 날에 이 슬링키의 매력은 이런 살아있는 것과 같은 움직임이었는데, 관계되면서 생략도 있죠.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계단을 걸어 내려올 때 누군가가 그것을 밟거나 또는 비틀어서, 그 스프링을 비틀어 버려서, 요거랑 같은 말입니다. 영구적으로 영원히 그것을 망쳐버릴 때까지는, 버리기 직전까지는 이 슬링키가 살아있는 움직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들은요, 어떤 장난감이에요? 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난감들은 호기심 덩어리입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요, 그것들은요 의문을 제기해요. 도전합니다. 의문점을 제기해요. 어떻게, 요 어떻게라기보다는 어떻게로 해석해도 되고, 뭐뭐하는 방식으로 해석해도 되겠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inanimate object는 무생물입니다. 생기가 없는, 생명력이 없는 물체니까 무생물.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생물이과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생물이겠죠. 생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는 행동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많은 장난감들, 오늘날의 많은 장난감들은요, 이러한 원칙을 이용합니다. To great effect, 아주 큰 효과까지. 그러나 조심하세요. 모든 아기들이 물건들을 즐기는 건 아니거든요. 부분부정이죠. not all 하면 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다 그렇지만 않다 이 말이에요. 모든 아기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체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모든 아기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좀 조심하세요. 이러한 걱정은요, 근심은, 불안은 아마도 반영할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혼동을, 이러한 질문에 대한 혼동을 반영하는 걸 거예요. 저 물건 살아있는 거야? 아니면 도대체 뭐야? 라는 아기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데요. 접속사 원스죠.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일단 아기들이 뭔가가 살아있구나 라고 결정해버리면 그들은
여기까지네요. be inclined to see.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아까 위에 incline 여기에 주석에도 달려있는 이 incline이 명사로 쓰일 때는 경사면 경사로였는데 동사로 쓰이면 be inclined to 부정사로 많이 수동태형으로 쓰이고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기들이 일단 뭔가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움직임을 뭔가 의도가 있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see A as B죠. A를 B라고 여기다 라는 구문. 됐죠? 자, 가봅시다. 그럼 얼굴 표정만큼이나 얼굴 표정처럼 때때로는 움직임도 빈칸할 수 있대요. 뭐 할 수 있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에다가 의미를 좀 더 확장해버리면 어떤 말까지 쓸 수 있냐면 아기들은 살아있는 요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을 뭐로? 의도가 있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러한 답이 좀 가능하겠죠. 움직임은 살아있는 것처럼 또는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 이해가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보기 갑니다. fool 하면 동사로 쓰인 fool은 바보로 만들다, 속여서 바보로 만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속여서 빈칸하게 하답니다. fool A into B예요. 우리를 속여 A를 속여서 B 하게 만들다예요. 우리를 속여서요. 뭔가가 마음을, 정신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요 마인드를 어떻게 해석해도 되냐면 마음, 정신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석도 해도 돼요? 의도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예상했던 얼굴 표정처럼 움직임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에다가 좀 더 확장하면 아기들이 살아있는 것은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확장하면 움직임은 의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fool로만 썼을 뿐이지 정답이 1번이죠. 그죠? 마음, 정신, 의도를 가진 것으로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됐어요? 오케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는 인형도 물론 좋아하지만 막 3살, 4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인형을 더 좋아하냐면 건전지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막 이렇게 춤추고 소리 나면 뭐 선인장 인형 있지? 소리 나면 움직이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고양이를 키우거든?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고양이한테 장난감으로 주려고 그것도 건전지 들어가는 거야. 건전지 들어가는데 생선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캣닙이라는 요 가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툭 건드리면 터치 센서가 있어가지고 생선처럼 팔딱팔딱 막 이렇게 뛰는 장난감 하나 사줬거든? 그걸 처음에 사준 날 우리 막내가 한 4살, 5살 됐나? 이때 이렇게 건드려봐. 근데 애가 건드리고 울더라고. 왜? 무생물이잖아. 근데 여기 움직이는 걸 보고 3살, 4살짜리가 뭐 자기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여기니까 우는 거야. 그치? 알겠어요? 자, 가봅시다. 그 다음 8, 9번은 건너뛰고 10번이 또 평가원 연계이고 3점짜리니까 10번 가봅시다. 갑니다. 인간은요, 자, 요 since가 나오면 우리가 보통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since는요, 일단은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고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접속사 since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치사는 오로지 한 가지의 뜻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의 뜻은 시간의 전치사로 요 뜻밖에 없어요. 언제 이래로. 요 이래라는 말이 선생님이 한자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요 얘기입니다. 써 있자. 우리말로 하면 언제부터 올 레자에서 언제부터 지금까지 요 말이야. 이래라는 한자가. 알겠어요? 언제부터 지금까지. 자, 접속사 since는 두 가지 의미예요. 이후에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는 반면 시간의 접속사로 쓰이면 언제 이래로 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별하기 쉬워요. 요 두 번째 이래로라는 시간의 접속사로 쓰이면 since가 이끄는 부사절은 과거 시제만 옵니다. 왜? 과거의 시작점 이래로, 시작점부터 지금까지를 나타내야 되니까 미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과거 시제만 등장해요. 됐어요? 오케이? 과거 시제가 등장하고 그럼 얘는 주절은 현재 완료 시제가 되겠죠. 부사절은 과거 시제, 주절은 현재 완료 시제.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현재 시제가 왔죠. 그럼 얘는 과거 시제로 쓰이기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 아니겠잖아. 지금 현재 시제니까 100% 얘잖아요. 됐어요? 신스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아니면 마음 편하게 신스가 이끄는 부사절의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미래 뭐 여러 가지 시제가 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이후에 접속사로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인간은요. 때문에예요. at once가 한 번에 이 말이잖아요. 한 번에 동시에. 한 번에 동시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들은요. 취급되어져야 합니다. 받아야 해요. 대접받아야 합니다. 동등하게.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그 둘 다의 이유 때문에. 즉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 이러한 견해. 자, 그 견해는요, 뭘 기반으로 두고 있냐면 평등, 동등, 평등을 기반으로 두고 있고요. 평등을 어디에다가? human uniformity, 인간의 획일성. uniform 하면 직원들이 입는 똑같은 옷이잖아. 그래서 uniformity 하면 똑같은, 하나로 똑같은 통일성, 획일성, 이런 말이야. 인간의 획일성에다가 평등을 기반을 두지 않아요. 근거로 두지 않고 not A but B입니다. 즉, 그 견해는요, 인간의 평등을 인간의 획일성에 근본을 두지 않고요. 어디에다가? 획일성과 차이점의 인터플레이, 상호관계. 됐습니까? 상호관계에 근거를 둡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등은 뭘 근거로 하냐? 획일성, 똑같다는 거에만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과 다르다는 것, 같음과 다름의 상호관계에 평등은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요, builds difference.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을 형성하죠. 이러한 very concept of equality. 자, 이 평등이라는 바로 그 개념 안에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통적인 이퀘이션은 동등입니다. 동등, 똑같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배경 지식이 될 만한 이러한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림 두 장인데 사파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평등, 이퀄러티죠. 동등, 이퀘이션이고요. 이퀘이션은 물론 방정식이라는 뜻도 되는데, 동등은 뭐야? 세 명의 사람이 담벼락에서, 담벼락 맞은편에 야구 경기장이 있고 야구를 보는데 상자를 하나씩 놔. 그래서
꼬마, 키가 가장 작은 꼬마 이렇게 있고, 청소년 정도 되는 애가 있고, 몸이 너무 긴가? 어른이 이렇게 있죠. 이게 동등이야, 이퀘이션. 반면에 평등은 요렇게. 본 적 있어요? 이 그림? 그치? 한 번쯤 본 적 있지, 인터넷 같은 데서. 요거예요, 요거. 요것만 일단 배경 지식이 될 만한. 상자를 키가 작은 애도 볼 수 있게 2개를 쌓아주고, 그치? 자, 가봅시다. 이러한 전통적인 잠깐만. 요거 방정식이라고 봐야겠네요. 전통적 방정식을 깨트린대요. 그죠? 유사성이 있는 비슷함을 가진 평등에 대한 전통적 방정식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 immune, 우리 어휘 시간에 배웠죠? 뭐뭐에 면역된, 면역력을 가진이란 뜻인데, 면역되고 감기 또는 코로나에 면역됐다는 얘기는 감기나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감염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뭐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영향받지 않는다. 모니스트. 자, 일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한자를 잘 못 쓰지만 일원론. 이거 뭐야? 모든 사물과 우주의 질서는 단 하나에만 기원을 둔다. 즉, 옳고 그름에는 모든 법칙은 하나만, 딱 하나로 귀결되고 설명을 될 수 있는 올바른 규칙은 딱 하나다. 여기 일원론이야. 알겠어? 모든 절대적 법칙 딱 하나만 존재한다. 이건 반대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일원론의 왜곡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말이 계속 어려운 말만 나오지 우리말로만 해도.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결국 뭐예요? 평등은 결국 다름과 같음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야. 이해가요? 됐습니까? 자, 일단 접속사죠. 일단 평등의 근본이 바뀌면은요, so 동사 주어. 요거 so도 I 생각하면 되잖아. 나도 그래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얘도 뭐뭐도 역시 그렇다죠. 요 동사는 대동사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어법 시험에 간혹 나오면 주절의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로 써야 되고, 주절의 동사가 일반 동사면 일반 동사의 대동사 do, does, did로 써야 되고, 주절의 동사가 완료 시제면 완료의 have, has, had를 써야 되고, 주절의 동사가 조동사를 가지고 있으면 요 동사도 조동사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동사가 change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대동사 does로 쓴 겁니다. 뒤에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잘 봐. 정리할게요. 일단 평등의 기본, 근본, 근거가 변하면요, 바뀌면은요, 뭐도 역시 그렇다. 그 내용, 즉 평등의 내용도 역시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됐죠? 평등의 근본, 아까 여기에서는 베이시스로 나왔지만 여기서는 근간을 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게 아니라, 인간의 획일성이 아니라 획일성, 같음과 차이, 다름의 상호작용에 평등의 근거를 둔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주제잖아, 요게. 그지? 같은 말이에요, 또. 자, 가봅시다. 이퀄리티, 평등은요, 똑같은 자유를 포함하고요, 또는 기회, 서로 다를 수 있는 기회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도 수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원래는요, 여러분 이렇게 쓰입니다.
count 대신에 consideration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뜻은요, A를 고려하다라는 말인데,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요 목적어 A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기도 하느냐? take into account를 먼저 써버리고요. 긴 A, 즉 요 목적어가 길어지면 이렇게 뒤로 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ake into account 뒤에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뺀 겁니다. 됐죠? 정리합니다. 평등은 또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요구해요? 고려하라고. 뭘 고려해? 그들의 유사성과 차이점 둘 다를 고려하라고. 계속 똑같은 말 나오는 거예요. 평등의 기본은 뭐다? 획일성과 같음만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같음과 다름, 즉 유사성과 차이점을 다 고려하고 상호작용의 근거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자, 요 레터는 후자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말한 것, 요거겠죠. difference입니다. differences. 그래서 동사가 R로 받았어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 relevant는 관계 있는, 연관 있는 인데 의의를 갖는 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요런 뜻도 돼. 자, 차이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때는 평등은 포함합니다. 에워쌉니다. 수반합니다. 뭐? 유니폼. 다 획일적이고 똑같은 취급만 포함합니다. 차이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때라는 얘기는 차이점이 고려되지 않을 때는 인간이 서로 다르다는 게 여겨지지 고려되지 않을 때는 획일성, 똑같은 것만이 똑같은 취급만은 평등에 포함돼. 그런데 they are relevant가 생략돼 있죠. 여기는 요 they는 요겁니다. differences 후자. 그러나 후자 차이점이 고려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는 그것은 이러한 차별하는, 분별하는, 그죠? 분별하는 좀 차이를 두는 요 말이야. 차이를 두는 취급을 필요로 합니다. 평등한 권리는요, 의미하지 않아요. 똑같은 권리, 동등한 권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개인들에게, 어떤 개개인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개인들과 그 다음에 이러한 요구 또는 필요사항들이 빈칸일 수도 있습니다. 빈칸 찾아보면 되고요. 좀 이따 in respect of 뭐뭐의 관점에서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의 권리의 내용의 무엇이 그들의 권리에 관한 권리의 내용이 되건 간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잠깐만 happen to 부정사가 우연히 또는 공교롭게 뭐뭐 하다예요. 그리고 권리의 내용이 whatever니까 무엇이든 간에 이런 말이야. 그들의 권리의 내용이 우연히도 공교롭게도 무엇이 되던 간에 라는 관점에서 오케이? 빈칸합니다. 됐죠? 자, 쭉 가봅시다. 자, 평등은요 포함합니다. not just와 but also가 나오네. 이런 relevant, 중요하지 않으니에요. 이번에는 관계없는, 무관한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아까 relevant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었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에요. 중요하지 않은 차이점, 그러니까 사소한으로 의역해 봅시다. 이러한 아주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차이점을 거절하고 빼버리고 뭐로써 그냥 흔히 논쟁되는, 주장되는 것으로서 이런 사소한 차이점은 거절하는 것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또 완전한 인식, 즉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뭐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유의미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differences 대신하는 once입니다. 정리할게요. 마지막 문장만. 잘 봐. 평등은요, 아주 사소한 차이점은 그냥 거부한다. 즉 빼버린다. 사소한 차이점은 놔두고 대신에 좀 중요한 합법적이고 또는 중요한 차이점은 완전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걸 포함한다.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소한 차이점을 리젝션 한다는 건 같음이란 얘기야. 그 다음 유의미한 차이점은 완전하게 인식한다. 요거는 다름을 인정한다라는 얘기고. 이해가요? 자, 가봅시다. 그럼 빈칸으로 가서 빈칸의 내용이요. 자, 평등권은 똑같은 권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그 필요성이 빈칸이라고 했죠. 가봅시다. 빈칸. 뭐일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권리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요거죠. 왜 요거야? identical rights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치? different rights잖아. 동일한, 똑같은, 획일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권리를 뭐 의미한다 해도 되는데,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뭐 하기 위해서? 평등을 즐기기 위해서는. 정답 1번이야. 자, 왜 나머지는 답이 또 아닌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 자신의 자유를 평등을 위해 포기한다는 걸 의미한다? 아니죠. 자유를 포기한다는 언급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세 번째, 똑같은 인식, 불평등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환영하는 걸 의미한다? 아니죠. 그 다음, 그들의 지위 또는 위치, 사회구조에서의 그들의 위치, 지위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거부할 수도 있다. 뭐 관련 있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거부할 수도 있다. 아니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차이점은 거부하더라도, 그치? 중요하고 유의미한 차이점은 인식하고 인지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요 놈은요, 5번 보기 같은 경우는 요 relevant를 또는 우리 어휘 시간에 배웠던 요 정도로 단어만 바꾸면 5번이 답이 됩니다. 왜? 마지막 문장이니까. 이게 사소한 차이점은 제쳐두고라도 중요하고 크고 유의미한 차이점은 인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가, 그죠? 완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의미 없는 사소한 차이점들은 좀 제쳐둘 수도 있다를 의미하니까 5번은 relevant라는 단어 때문에 틀렸죠. 정답 1번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선생님이 요거를 다른 때는 수업 준비를 전날이나 알면 오전에 좀 하는데, 이거는 지문이 하도 많아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수업 준비를 좀 해놨더니 살짝 내용을 조금씩 버벅대네, 내가. 됐죠? 자. 그 다음 2시 10분이니까
잠깐만요. 둘, 셋, 넷, 다섯. 아씨, 7개나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하고 싶다.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11번 갑시다. 11번. 자, 가봅시다.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비슷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 고르는 것은요, rational. 요건 rational입니다. 그래서 명사예요. 합리적 이유, 합리적 근거, 요런 말이야. 근거라는 뜻도 되고, 됐죠? 자, 비슷한 친구를 선택한다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어요. 평가하는 거죠. 한 환경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환경이 치명적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예를 들어 환경이 참 조금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러면 이미 너무 늦었어. 그때쯤이면, 뭐 할 때쯤이면, 당신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쯤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에 우리가 밀림에 들어갔는데 안개가 자욱해. 근데 이게 안개가 아니라 독가스구나. 이 환경이 나에게 치명적인 환경이구나 라는 걸 이게 밝혀지면, 그때는 이미, 그지? 이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쯤이면 이미 늦었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좀, 이 환경이 사람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고 그 환경에 직접 들어가서 평가한다는 게,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저게 안개인지 독가스인지 직접 들어가서 체험해보고 생존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게 위험하다고. 이해 가요? 이 말? 알았죠? 이게 맑은 액체가 있는데 이게 물인지 아니면 뭐 염산인지 이 안에서 생존 가능성을 직접 체험해서 평가한다는 게 위험하다고. 이해가? 왜? 어이구, 이거는 생존 가능성에 위험한 치명적인 환경인 염산이구나 라는 걸 판단했을 때쯤 이미 늦었잖아.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인간은 진화해왔습니다. 발전시켜 왔어요. 어떤 욕망을? to associate, 서로 관계를 가지려는, 관계를 형성하려는, 비슷한 개체들, 개개인들과 관계를 가지려는 어떤 방식으로서, 뭐 하는 방식으로서요? 뭐 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식으로서. 무슨 얘기냐? 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굳이 생존 가능성 아니어도 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당에 들어갈 거야. A라는 식당이 있고 B라는 식당이 있는데 내가 직접 가서 음식을 시켜 먹어보고 맛없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평가해? 손님이 A에는 하나도 없어. 근데 B에는 손님이 줄 서서 기다려. 그럼 내가 직접 그 환경을 평가하기 전에 뭘 보는 거야? 비슷한 이 개체들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이게 바로 그거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입맛, 뭐 10대 후반에 고3, 고3의 나이들이, 뭐 A라는 식당에는 봐봐. 여러분 봐봐. 둘 다 그럼 손님이 다 많은데 A라는 식당에는 60대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많이 있고, B라는 식당에는 여러분 또래 비슷한 개인들이 많이 있어. 그럼 어떤 식당 갈 거야? B라는 식당 갈 거 아니야. 이 얘기라고. 내가 직접 가서 음식을 시켜 먹어보기 전에 내가 음식으로 쓰인 비유를 했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개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욕구를 발전시켜 왔대요. 이 기능을 내가 직접 안 겪어봐도 보다 효율적으로 내 생존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게, 즉 이 집이 맛집인가 아니를 내가 직접 음식 주문하기 전에 사람들을 보고, 내 비슷한 또래들이 많이 그 식당에 있구나라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알겠죠? 이것은 특히나 유용한데요, 한 종에게는. 어떤 종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그토록 많이 다른 종류의 환경에 살고 있는, 많은 다른 종류의 환경에 살아가는
종에게는 특히나 유용합니다. 하지만요, 자, 이러한 가지고 있는 능력, 주어진 어떤 환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 carrying capacity를 우리는 수용력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지닐 수 있는 능력이니까 수용이라고 합시다. 특정한 주어진 환경의 수용력이라고 합시다. 수용력은 빈칸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만약 이러한 자원들이 are very limited, 한정돼 있고 제한되어 있다면 개개인들, 어떤 개인들이에요? 특정 장소에 살고 있는 개체들은요, 모두 다 정확히 똑같은 일을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나무가 소수의 아주 적은 나무만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나무집에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또는 만약 망고가 공급이 부족하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오로지 망고의 식단만으로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즉 망고만 먹고는 살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합리적 전략이 그래서 때때로는요, 비슷한 멤버들, 한 종의 비슷한 멤버를 피하는 게 합리적 전략입니다. 자, 보세요. 내용의 반전입니다. 아까는 선생님이 식당에 예를 들었지만 나랑 비슷한 이러한 개인들, 개체가 하는 행동이 오히려 내가 환경을 평가하는 효율적인,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빈칸 뒤에는 however 해놓고 이제 빈칸부터는 뭐야? 반대야.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개체들만 있으면 자원이 제한적일 때는 오히려 역효과. 그치? 그래서 예로 든 게 나무가 적으면 모두 다 나무집에서 못 살고, 망고가 부족하면 모두가 망고를 주식단으로만 삼아서 살아갈 수는 없어.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합리적인 전략이 이 종의 멤버들이 좀 비슷한 애들끼리 좀 피하려고 한다, 이 얘기라고. 자, 봐봐요. 일단 보기부터 해석해 줄게요. 빈칸, 특정한 환경의 환경의 수용력이 예상되는, 공동체에 예상되는 기대되었던 요구를 수용력이 초과할 때, 이거 수용력이 초과할 때가 아니라 수용력이 부족할 때지. 그치? 그러니까 환경의 수용력이라는 건 환경에서 제공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원이 수요를 초과할 때야? 아니잖아. 부족할 때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1번은 거꾸로 된 오답이에요. 두 번째, 자원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환경 수용력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자원이 감소할 때입니까? 다양한 생존의 다양한 수단에 의해 자원이 감소할 때야? 제한이 있을 때예요. 이러한 전략에 제약이 있을 때, 제한이 있을 때, 이러한 전략이 뭡니까? 같은 비슷한 무리끼리 살아가려고 하는 것. 비슷한 무리끼리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욕구. 이게 환경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는데, 하지만 이 전략에도 제약을 이 전략에 두는 거니까, 이 전략에도 제한, 한계가 있을 때, 환경의 수용력이 좀 제한이 있을 때는 그 제한이 아까 부족한 나무, 부족한 망고 공급으로 나온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3번.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내가 여기 원시시대야 지금. 그래서 불당동 일하는데 우리 한 6명만 산다고 그래. 근데 토끼가 4마리가 있어. 사슴이 1마리 있고 배추도 있고 옥수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 6명 다 토끼를 먹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물론 생존 가능성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이 비슷한 개체들과 어울리는 게 효과적인 전략이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그 환경 수용력, 즉 자원이야, 자원의 제약이나 리밋, 한계가 있을 때는 이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치? 봐봐. 불당동이 있고 쌍용동이 있다고 봅시다. 선생님이 불당동 봤더니 여러분 5명이 살고 있어. 근데 토끼가 3마리밖에 없네. 어? 근데 다들 토끼를 좋아해. 오케이? 쌍용동이라는 B라는 동네에도 5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도 토끼가 3마리밖에 없어. 근데 그 5명은, 쌍용동에 사는 5명은 어떤 놈은 토끼를 안 먹고 배추만 먹고, 어떤 놈은 사과만 먹고, 어떤 놈은 사슴만 먹고. 그럼 내가 AB 환경을, 내 생존 가능성을 측정할 때 원래는 나랑 비슷한 놈이랑 어울리려는 욕구가 원래는 제1의 생존 전략이었는데, 이렇게 자원의 제약이 있을 때, 제한이 있을 때는 불당동에 토끼 3마리인데 토끼만 먹는 5놈이 있는 요 불당동이 유리해? 아니면 똑같이 토끼가 3마리인데 쌍용동에서는 토끼 먹는 놈이 1놈밖에 없고 내 놈은 다 다른 거 먹어? 어떤 게 내 생존에 유리해? 쌍용동이 유리하잖아. 정말 이해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글은 빈칸 앞에, however 앞에까지는 인간의 생존 전략은 직접적으로 생존 가능성을 직접 평가하면 이미 위험하고 이미 늦으니까 나랑 비슷한 놈이랑 어울리고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첫 번째 생존 전략이었어. 그런데 하지만 환경의 수용력이, 즉 자원의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을 때 얘기가 달라져. 이때는 나랑 비슷한 놈들만 있으면, 자원이 부족할 때는 다 그 자원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종 내에서 비슷한 멤버들을 피하려는, 저 동네는 토끼 3마리는 있는데 똑같이 3마리 있는데 토끼 먹는 놈은 나밖에 없네? 아니면 나 말고 1명밖에 없네? 얘가? 그럼 여기서 토끼 먹으면, 내가 여기로 이사 오면 토끼 3마리, 나까지 해서 6명이니까 반마리밖에 못 먹어. 그치? 근데 저를 가면 1마리 반을 먹을 수 있잖아.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제1원칙은 생존 가능성의 평가의 제1원칙은 비슷한 놈들과 무리를 이루고 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다. 하지만 자원의 제약이 있을 때는 반대로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치? 비슷한 무리, 비슷한 개체를 피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라고요. 이해가요? 선생님 말?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말 자체가 어려워서 선생님이 자꾸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게 요거잖아요. 이 전략이 뭐라고 그래서 아까? 같은 성향을 가진 놈들과 어울리려는 걸, 이 전략에 한계가 생길 때야. 그치? 정답 3번. 4번. 세상을 개개인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만드는 거? 이거 전혀 관계없죠, 이것도. 그죠? 그 다음, 사회적 유대감이 비슷하지 않은, 유사하지 않은 멤버들에게 이 사회적 유대감을 막을 때? 아니지. 오히려 비슷하지 않은 멤버들에게 사회적 유대감을 권장하는 거지, 오히려. 그지? 됐어요? 근데 이것도 말은 좀 어렵네. encourage로 바꿔도 딱히 정답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잠깐 쉬었다 가고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시간이 조금만 15분, 20분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2교시 진행합시다.